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데디입니다. 이번에는 흡인, 아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학용어로서 흡인을 검색하면 무언가를 삼키는 과정에서 타액 및 액체, 음식물 따위가 호흡기 계통, 즉 기도와 허파로 유입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가 들리다 라고 표현하며 일시적으로 심한 기침을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소량의 흡인 현상은 꾸준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인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흡인의 양과 빈도, 형태, 개인의 면역 기능 등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치료사의 치료 영역 중 하나인 삼킴치료, 즉 연화치료에서 환자의 흡인 유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흡인 유무는 일반적으로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인의 시점은 여러가지 기능 손상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기준에 따라 삼킴 전, 삼킴 동안, 삼킴 후의 흡인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킴 전입니다. 인두기에 삼킴 반사가 지연되었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근육들의 순차적인 움직임이 지연되기 때문에 구강준비기나 구강기에서 음식이 조작될 때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음식은 혀의 기저부를 지나 미성숙 유출되고 진성대 아래에 후두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삼킴 동안입니다. 기침, 사례 등의 흡인 증상은 후두 상승이 감소되었거나 후두 기전에서 밸브 작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밸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후두가 올라가며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음식이 혀의 기저부를 지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두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후두를 들어올리고 앞쪽으로 움직이는 운동 기능이 손상되면 음식은 삼키는 동안 열려있는 기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기도 보호를 위해서는 진성대와 가성대가 닫히며 목불 후두덮개 주름이 후두덮개 기저부에 접촉하게 되는 후두 밸브의 효과적인 3단계 닫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삼킴 후입니다. 전형적으로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처럼 오목한 곳에 남아있는 음식 잔여물이 흘러나와서 열려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후두 상승의 감소, 혀의 기저부 수축력 감소, 한쪽 인두의 마비, 인두벽의 수축력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불뼈 운동이 감소되면 후두 상승도 저하되어서 반지 인두 조임근을 효과적으로 잡아당기지 못하고 음식덩이 전체가 식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흡인, 아스피레이션의 임상적 징후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흡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동이나 삼킴 전후의 목소리의 질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킴 전, 동안, 삼킴 후의 기침이라든지 삼킴 후에 젖은 혹은 들끓는 목소리, 그리고 거친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기침 반사가 남아있어 강한 기침을 만들 수 있다면 음식을 기관에서 후두를 통해 밖으로 빼내도록 유도한 후에 다시 삼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삼킴은 음식을 인두에서 식도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흡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내성마비 아동의 75%에서 구토 없이도 역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증상 흡인입니다. 사일런트 아스피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증상 흡인은 흡인의 한 형태로 음식이 진성대 밑으로 떨어질 때 숨막힘, 기침, 사례 등의 임상적인 표시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잠재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삼킴 반사가 나타나는 동안이나 전,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서 후두와 인두의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침 반사는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일 뿐 아니라 신경학적 삼킴장애, 즉 연화장애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분비물이 침습, 즉 페넌트레이션이 되면 기침 반사가 시작되고 이에 반복적인 증상은 신경학적 삼킴장애의 중요한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침습과 흡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침습, 페넌트레이션은 음식물이 기도 및 인후두 내로 들어오지만 성대 아래까지는 통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흡인, 아스피레이션은 음식물이 기도 및 인후두 내로 들어온 뒤에 성대 아래까지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침습보다 흡인이 더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약 50%가 무증상 흡인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작업치료사는 임상적 판단만으로는 흡인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VFSS와 같은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서 흡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임상평가가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흡인의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 삼킴 전에 나타나는 흡인으로 혀기능 저하, 후두 계곡의 음식물 고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림 B도 마찬가지로 삼킴 전에 나타나는 흡인으로 지연되거나 없어진 삼킴 반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림 C는 삼킴 동안 나타나는 흡인으로 후두 폐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흡인입니다. 그림 D는 삼킴 후에 나타나는 흡인으로 이상동에 고인 음식이 기도로 넘쳐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흡인입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흡인 유무 및 흡인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제공하며 치료하는 직접 치료를 흡인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을 한다면 폐렴 등의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간접 치료, 즉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킴장애, 연화장애 환자를 치료할 때 작업치료사는 흡인의 중요성을 알고 치료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